2024년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계열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22번까지 1차시, 그리고 23번부터 40번까지 2차시로 구분해서 조금이라도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을 기준으로 시립대학교 출제 문항수가 30문항, 그리고 필답고사 풀이 시간은 60분으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문항수가 무엇보다 축소된다는 점, 그리고 전형 방법에 관련해서 총 3단계로 구분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항수가 줄어드는 부분에서 문제 유형에 관련해서 기존 23년과 24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간 압박이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에 비해서 심하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항수 자체만으로도 이 줄어드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시간적으로 좀 여유롭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다만 문제 유형이 아무래도 문항수가 축소되는 점에서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본래 독해 논리를 중심축으로 삼는 부분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최근 2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동일하게 시험에 늦게 치러질 경우에 문법보다 독해 논리에 좀 더 주안점을 둬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유사 대학에 관련해서는 1순위가 중앙대학교, 2순위가 한양대학교를 기준으로 회독할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중앙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두 학교 모두 유사 대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립대학교가 기초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기년이 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개만 반복적으로 푸는 거는 많은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앙대, 한양대학교까지 아울러서 회독을 같이 할 것을 권장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올해 이 24년 출제된 문제 난도를 봤을 때는 시간 압박을 떠나서 이 지문의 퀄 자체가 너무나도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정말 문제를 풀면서 감탄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논리 문제가 여러분에게는 그냥 어렵다, 독해도 너무 지저분해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수험생에게 정확하게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깊은 논점을 좀 묻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시립대학교 기출분석과 관련해서 이 학교의 난도로 인해서 좌절하기보다는 중앙대학교와 걸맞은 수준이라는 것을 착안해 주시고 각 문항 하나하나 여러분이 맞고 틀림을 떠나서 전 문제 영역에 관련해 수강하시고 꼼꼼하게 오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득 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문법적으로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였어요. 자, 우리가 문법에 관련해서는 제가 포인트 1에서 포인트 5까지 다섯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암기를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문제 풀이하는 연습을 들이셔야 되겠죠. 자, 지금처럼 여러분 1번 같은 부분에는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서 have to do with 이 부분이 먼저 1차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우리 보통 have to do with라고 하면은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good dealing 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우리가 평상시 문법을 보게 된다면 great deal 이런 표현들을 많이 봐요. 그렇지만 dealing이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dealing이라는 의미가 그냥 거래라는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뭘로 써? deal이라는 단어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은 뭐뭐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할 때는 도치해야 되는 부분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동사가 있으니 문장이 끝나고 형용사가 나왔다는 것은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됐다는 부분이니 뭐 틀린 게 없었죠. 일단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고 본래 이런 딜랭이란 단어를 딜이라는 단어로 고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출제되는 빈도수가 좀 많이 낮죠. 차라리
이 문제와 별개로 여러분들이 만약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는 분화 명사라는 개념을 생각해 주는 게 어떨까? 제가 필기는 따로 하진 않겠는데 제가 분화 명사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시험에 출제될 경우 두 동사 사형식에 관련해서 출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amage라는 단어를 damages s를 붙여서는 안 된다. 굿을 굿즈라고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개념이 있죠.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좀 까먹을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다시 한번 더 do라는 동사의 사형식에 관련해서 점검해 봤으면 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문단이 두 개예요. 첫 번째 문단은 굳이 볼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보셨을 때 1번과 2번의 선택지를 보면서 when it comes to 라는 부분은 차라리 여기 밑줄이 아니라 부정사냐 아니면 전치사 to냐 이걸 구분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밑줄을 그는 게 더 올바르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 2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관용 표현을 묻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2번은 여러분 콤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콤마 대신 안 되니까 3번 틀렸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콤마 대신 나오더라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콤마가 삽입절의 콤마일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강조 구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H 대절에 대절 앞에 콤마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죠. 지금 같은 경우는 단순히 앞에 부사절이었던 if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사절이 끝났으니까 이 주절과 부사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가 나왔던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that will이라는 표현은 뭐냐? that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지시 형용사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전혀 틀린 게 아니었다. 다만 여러분들이 3번에 관련해서 약간의 의심이 된다. 그렇지만 4번을 보는 순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왜? 우리 nor이라는 등위 접속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도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번에 관련해서 정답은 4번을 도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3번 문제가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헷갈리지 않았는가? 자, work라는 이 표현은 미국에서 이제 쓰이는 어, 슬랭 중 하나인데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는 모른다는 가정하에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논리로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수험생들 틀리면 아마 2번 선택지로 정답을 가서 틀리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자,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2번 같은 경우는 치노이라는 여성 감독이 바라보는 영화계가 인종주의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의 주체가 되는 부분은 우익 세력의 비평가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2번의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정답이 4번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지금 여성 감독이 스타워즈 시리즈를 처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첫 번째 단서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점은 이 스타워즈에 관련해서 누가 여성 감독이 지금 최초로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남성들이 주로 감독을 맡아왔던 부분에서 이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바이드 치노의 발언이 있었죠. 이 사람의 발언은 성평등에 대한 요구이자 여러분 about time 뭐뭐 할 때이다 라는 표현은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입니다. 뭐뭐 할 때이다. 본래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파 비평가가 비판하는 논점은 이러한 변화에 관한 논점과 어울리는 부분으로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에 관한 논점. 그 변화에 관한 논점과 가장 가까운 단어가
4번 선택지에서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단서를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두 번째 단서는 신호이라는 감독이 발언을 했던 부분이 정답에 관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이 표현에 관련해서 본인이 그냥 동의어를 고르는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어떤 걸 묻고 있는 건지 해석해서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를 테스트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4번에서 8번으로 이제 한번 논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장문 논리와 관련해서 제가 한양대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띄워드리는 게 있죠. 장문형 논리에 들어가기 전 정말 부탁하건대 제발 좀 이거 기억하자. 절대로 해석만으로 문제 풀지 말자. 아마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이 강의를 전체 화면 띄면 이게 엄청나게 커 보일 거예요. 얘를 안 외워서 외우자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그죠? 자, 지금 밑줄이 어디 있습니까? 하단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at the same time이란 표현에 관련해서는 시간적인 의미와 역접의 의미 모두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필기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오답을 하실 때 메모해 두시면 되고요. 기준점을 잡을 때는 저는 여기서부터 잡았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현재 법원이 어, 이전 판단의 해석에는 명료함이 결여돼 있던 부분에서 이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어디에? 바로 해석적인 차이에. 정리를 하자면 법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원이 자신의 해석을 이제 제시한 거죠. 그런 것과 동시에 그 법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주체는 바뀐 게 없습니다. 같은 주체로서 그 법원이 사원에서 북서쪽으로 난 국경의 위치에 관련해서는 빈칸하기 싫어하는 것은 이 재판소가 지금 뭐하고 있다? 조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나오는 내용에서 본래 법원은 자신의 해석을 제공했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뒷부분에 있어서는 뭐하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경선의 위치에 관련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정어에 관련된 부분은 릴라크턴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하다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단어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2번이 되겠죠. 의견을 말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지금 현재 기준을 바라볼 때는 when부터 바라봐도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시간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과의 관계가 순접이라는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킬리라는 사람이 알았어요. 아흐메드와 그의 가족이 미국에서 이 안전한 통과가 약속되었다라는 걸 지금 받질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빚을 뭐 해야만 했다? 갚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빚이 있었나 봐요. 그들한테. 그래서 빚을 갚아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by ing라는 걸 보자마자 일단 by ing라는 부분은 전후 관계가 순접의 부분인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순접의 4요소 중 하나죠. 자, 그래서 전쟁하는 그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빚을 갚아야만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이 아흐메드와 그 가족들이 본래 약속된 거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킬리라는 인물이 전쟁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구출해 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부정사 같은 경우는 순접의 4요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탈레반이 그들을 먼저 발견하기 전에 구출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반대로 구출하다와 반대될 수 있는 표현은 트랩이란 단어가 우리 덫을 두다
다르게는 또 가두다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구출하다라는 단어와는 약간의 반대될 수 있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서 지금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저는 하이픈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하이픈이라는 거는 앞 내용에 관련해서 결국에는 같은 말을 쓸 수 있느냐, 동격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정확하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and yet 이라는 부분도 눈에 보였고, 기준점을 잡을 땐 여기서부터 봤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물체가 그 기능성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것을 여기서 있는 이세 관련돼서 받아와야 되는 건 누가 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오브젝트를 받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춧돌 위에 올려두고 또 그것을 갤러리에 배치함으로써 듀샹이라는 작가는 그 물체에다가 예술의 지위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기로 한 개념이라는 거. 그의 결정이죠. 제가 바로 말해버리네, 이거.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의 결정이라는 거는 그가 이거는 이제 뭐다. 예술 작품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의 개념과 같은 부분이죠. 나머지에 될 수 있는 부분에 헷갈릴 만한 거는 없었다. 정답은 1번이 곧바로 도출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의 기준을 오브젝트부터 읽었었던 이유도 대명사 it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도대체 이게 뭘 시사하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오브젝트 부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but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역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but이라는 표현 자체가 강조하는 역할도 하고 또 나열과 열거의 표현을 나타내기도 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점층법의 기능까지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혼이라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수표라는 표현도 쓰죠. 이제 지금 사기라는 단어고.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처음에는 뭘로 시작한 거예요? 그냥 페이퍼 조각을 훔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빈칸해서 더 큰 규모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벗을 전후로 했을 때 문제를 볼 텐데 지금 기술과 소셜미디어, 그냥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앞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라고 처음에는 그냥 페이퍼 피스, 그러니까 요 정도만 훔쳤는데 지금은 이 부분을 뭔가를 해서 어떻게 한다? 더 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ut이라는 부분 자체가 단순 역접이 아니라 점층법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레버리지 4번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를 위조해서 암호화해서 사칭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도대체 뭡니까?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예시를 들어보면 레버리지 하면 흔히 지렛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렛대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택을 구매할 때 현금이 10억이 만약에 필요합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은 4억이에요. 그러면 6억이라는 대출을 주택 자금 대출로 받아서 10억을 만들 때 그 6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 이런 처음에는 페이퍼를 훔쳤는데 이제는 기술과 소셜 미디어까지 레버리지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더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선택지로 갈 수 있어야지 소셜미디어를 암호화하고 위조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에서는 저는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이 공식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외웠고 기준점에 잡는 기준도 정확하게 배웠다면 두 가지가 눈에 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가 얼쏘고 두 번째가 분사구문이에요. 첫 번째가 얼쏘고 두 번째가 뭐다? 분사구문이었다. 우리가 오늘 전치사고도 말을 했지만 또 부정사고도 말했습니다. 또 관계대명사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분사구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논리라는 걸 접했을 때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 하나가 순접의 4요소죠. 분사구문은 주성분과의 관계가 역접입니까? 순접입니까? 항상 순접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통적인 방법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호텔에서는 인간적이고 이런 대면적인 거를 강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를 이끌었을까? 여기는 지금 호텔이라는 곳은 뭐를 강조하고 있다? 대면적인 걸 강조한다. 그러면 반대로 따지면 겉으로 봤을 때 비대면적인 부분을 채택하는 걸 선호하겠습니까?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선호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죠. 왜? 분명 호텔 산업은 대면적인 걸 선호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뒤에서 비대면적인 거, 직접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리조트를 갔을 때 지배인이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갑자기 키오스크를 채택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나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선택지에서는 역접의 단어를 나올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릴라크천스라는 표현으로서 4번 싫어한다 라는 표현이 적절하겠습니다. 이어서 9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9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두 문장 논리라고 얘기하죠. 또는 제가 맨날 퍼즐 맞추기, 색깔 맞추기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자, 도시의 맥박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실시간에 빈칸한 지표를 활용하는 거래요. 자, 전문가 자체보다는 항상 그 내용이 중요한데 탈출 지표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이 지표가 뭐를 활용하는 거래요? 활용하다 했을 때 여러분 눈에 활용하다라는 부분은 앞서서 나왔었는데 구글 데이터를 활용한대요. 이 구글 데이터가 뭔가 봤더니 방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문에 관한 개념을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뭘로써 보면 될까요? 이런 걸 우리는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문제는 우리 apologist, 이거 사과하는 사람들 이러면 안 돼요. 옹호론자들을 얘기합니다. 특히나 우리 apologist라는 표현에 관련해서는 정치 체제 또는 종교에 관련돼서 그런 옹호론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리고 11번은 반이어죠. 칭찬하다의 반대는 blame이란 단어로서 고를 수 있어야 되겠고, 이왕 나온 김에 우리가 삼형식에서 칭찬하다, 비난하다, 감사하다와 관련된 동사는 전치사 누구와 호응 관계를 가진다. A for B라는 형태와 어울리더라. 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accuse A of B, charge A with B. 이 개념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삼형식에서 전치사와 호응 관계를 이루는 동사구는 반드시 수동태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지방해 알림통보 제거 박탈부터 해서 이게 바로바로 입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니네요. 12번까지가 있네. 이 논리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자, A번, B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번, B번도 지금 단 한 번도 제가 위에서부터 읽는 게 없죠. 이런 9번 같은 거 빼고는. 얘도 마찬가지죠. 이론에 따르면 전문가 자체가 중요하다 아니면 그 내용이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지금 백인들과 백인들의 문화에 관련해서 진행 중인 빈칸이 있습니다. 어떤 일환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등과 진보 엘리트층으로부터 고의적인 전략의 일환이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라야 되는 거. 인물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인물이 두 개라고 하면 안 되죠. 인물이 두 명이 제시되죠. 유대인과 진보 엘리트층. 반대로 그냥 백인이라는 거는 반이어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인물이 제시되는 경우는 역접입니까? 순접입니까? 역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2번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디퓨저는 우리가 그냥 디퓨저를 많이 쓰잖아요. 디퓨저 많이 쓰잖아요. 그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디퓨저 하면은 냄새가 어떻게 됩니까? 퍼지죠. 그렇기 때문에 디퓨저 같은 경우는 냄새가 퍼지니까 영향력이 퍼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인물인데
영향력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퍼지는 개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diffuse라는 표현은 여러분 disperse라는 단어와 구별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disperse. disperse라는 건 흩어지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다라는 건 냄새가 흩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라고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죠. 아마 그 단어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디퓨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어떻게 되겠다? 더 확대되는 개념입니다. 2번은 안 되겠죠. 오히려 영향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축소되어야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12번에 관련해서는 4번 빼고는 들어갈 만한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선택지도 우리가 한번 볼 텐데 다시 한번 더 굉장한 대체 이론의 확산은 빈칸이래요. 근데 바이런 전체 나왔네요. 바이런은 전치사 같은 경우는 역접이다, 순접이다, 순접이다. 뒤에 이어지는 분사구문은 역접이다, 순접이다, 순접이다. 가속화 주의로 알려진 테일러 리스트의 전략으로부터 빈칸화되었다. 확산이라는 개념, 가속화라는 개념.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산이라는 개념, 가속화라는 개념. 어조가 바뀌어야 됩니까? 유지되어야 합니까? 유지돼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지될 수 있는 뭔가 선동하다. 이거는 역접이 아니잖아요. 정답은 4번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순서 배열부터 우리 한번 독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고마웠던 거는 A번 아니면은 B번 둘 중 하나로 이어지는 부분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웰스라는 사람은 나데이 법비가 나왔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믿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를. 특히나 인간의 이성적인 정부에 있을 때.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첫 번째 이 연결고리를 지을 때 다음에 이어진 내용에서 바로 딱 고를 수 있는 부분을 따지진 않았어요. 이 문제를 볼 때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이게 제시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문제를 강의를 준비할 때 그때 알았어요. 뭐야 이게 주어진 문제 있었네.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풀 때는 제시문이 없는 줄 알고 풀었어요. 제대로 좀 내주지. 근데 제시문이 없다라고 해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A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첫 번째 그가 이 고결한 엘리트층을 뭐라고 불러요? 신공화주의자, 사무라이. 그리고 공개된 음모론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자, 그러면 B번은 소설이든 논픽션 모두 여러 책에서 웰스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강조한 거예요. 인간은 정말 많은 것들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을 엘리트층에 계몽된 기술자들은 이런 계층들에게 줌으로써 자 그러면 지금 이 엘리트층이라고 했을 때 누구입니까 여기서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먼저 이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적어도 A번은 누구보다는 뒤에 와야 된다. B번보다는 뒤에 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A번 다음에 D번이 와야 돼, C번이 와야 돼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서 배열을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둘이 남아있으면 D, C가 맞을지 C, D가 맞을지만 고민하면 된다 그랬죠. 괜히 A번 단락 다 읽은 다음에 B번이 오고 C번 이것도 있겠지만 뒤에 둘 중 하나만 연결고를 맞으면 돼요. 그러면 C번에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의 지배 계층이 맞을까? 아니면 그가 최초로 anticipation 이라는 부분에서 이 계층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맞을까? 최초의 소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새로운 시대의 지배 계층이라고 말을 이어가는 게 맞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풀 때는 DC를 비교할 때는 first네. 그렇지. 얘가 마지막으로 있기보다는 얘가 최초의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배 계층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맞겠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CD가 아니라 DC라고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정답이 1번이 되겠네. 라고 고르고서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무관한 문장 고르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주제 기반형 또는 맥락 기반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다만 주제 기반형에 관련된 출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관한 문장 고르기와 관련해서는 주제문을 어디에 보통은 나와 있다. 두괄식인 글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도 보게 되면은 clarify라는 부분이 자, 뭐뭐 외에도라는 거는 안 중요해요. 뭐뭐 외에도 이런 거 안 중요하다. 이미 앞에서 어떤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수가 나오는 거였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 제일 중요했던 clarify가 독자들로 하여금 기후 위기에 감정적으로 커넥트하게끔 도와준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심 소재와 이 글의 시사하는 바를 잡을 수 있죠. 두 갈래로 잡으면 clarify가 이런 독자들이 기후 위기에 커넥트하는 데 도와주네. 정리를 해보면 A, B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번, 2번, 3번, 4번 맞춰보면서 맞는지 틀린지를 보는데 1번은 그런 감정적인 커넥션이 없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뭘 해야 될지 막을 거야. 미래의 그들을 도와주는. 그렇지. 자, 그 다음 2번. 2번은 기후변화의 결과를 경험하는 등장인물들과 커넥트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요.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감정적으로 커넥트 될 때, 그렇지. 그럴 때 독자들을 이런 미래, 자아와 잠재적으로 커넥트하는 거 도와줄 수 있어. 그렇지. 주제 기반이네. 3번. 전체적으로 그 장르가 기후변화의 잠재적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까? 이거는 감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죠. 자, 마지막 4번. 이러한 방법으로 clarify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clarify라는 이야기 내에서 뭐가 있었는데 기후변화에 관련된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장르가 기후변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값은 뭐와 관련이 없음을 통해서 감정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통해서 전체 흐름과 가장 관계가 없는 걸로 바라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3번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15번 글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봤을 때 중심 소재가 적어도 뭐와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적어도 사진이라는 개념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이 사진을 바탕으로 뭘 시사할 것인가? 그랬더니 사진을 통해서 각 가족들은 초상화 연대기를 구성한대요. 다시 말하면 휴대용 이미지 키트래요. 그냥 사진. 근데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바로 연관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A와 B를 잡아본다면은 사진은 커넥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어서 바로 흑백 논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흑백 논리는 not A but B.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입장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not A입니까? but B입니까? but B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힘을 빼야 돼요. 빼야 됩니다. 안 읽어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주제문이잖아요. not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ut B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이미 A, B가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커넥티드를 시사하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이 커넥트는 무엇인가라는 것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나데이를 보면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 어떤 활동이 사진이 찍혔는지 중요하지 않아. 그 사진이 찍히고 소중히 되고 있는 한. 이런 거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진이라고 또 나오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다? 이런 가족들의 삶의 의뢰다. 삶의 의뢰다. 그냥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커넥트. 그러니까 이런 커넥트가 뭘까? 산업화되는 이런 곳들에서 가족의 크기가 뭐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급진적인 수술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커넥트라는 것은 뭘 보여준다? 급진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거네.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자, 그 다음에
밀실 공포증 막 이런 거 모른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핵가족이 대가족으로부터 이제 조각화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이런 조각화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뭘로서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가족의 크기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네? 그럴 때 그 사진이 뭐하고 있다? 지금 그럴 때 그런 사진이라는 게 나타나서 기념도 하고 상징적으로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뭐를? 위태로운 계속성에 대해서. 계속성이 뭐지? 계속성과 연결성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죠. 그리고 또 뭐를 살아가는 이런 확장성을. 아, 사진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대가족 생활에서 뭘로? 핵과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구나.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뭐 사진의 수요를 만든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죠. 2번.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에 관한 이런 영향력을 보여주더라. 그렇죠. 이게 주제가 되겠죠. 3번. 사진이 유형에 잃어버린 친인척과 가족 구성원들을 기억할 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4번. 산업국가에서 가족들의 증가하는 중요성이 이게 소재인가요? 아니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주제가 될 수 있는 거는 15번에 2번 하나밖에 없었다. 자, 1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16번의 문제를 봤었을 때 공통된 선택지에서 크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먼저 산유국이 나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추업체가 나오죠. 당연히 우리가 대상이 둘이라면 항상 크로스 체킹에 유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10년 전에만 해도 가격 전쟁이 발발했다는 거예요. 산유국과 그리고 시추업체들 사이에서. 자, 이들의 혁신적인 드릴 기술이 쉐일 혁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이제 경쟁시키는 이제 싸움을 이제 된 거죠. 인물이 지금 둘이 나왔다. 누구와? 산유국과 그리고 시추업체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물이 둘이 나왔기 때문에 인물이 어느 부분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집중해야 될 필요 있겠죠. 글의 구성 방식은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근거 기반형으로 출제될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이어진 부분에서 과도기 기간 동안 이런 산유국과 그리고 이런 궁핍한 셰일 생산 업체가 여전히 이 오일 질서에서 중요하답니다. 이러한 싸움이 이상한 방법으로 펼쳐지더라도 자, 양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죠? 시추 업체를 가난에 찌는 되게 안 좋게 봐요. 지배 계층은 누구예요? 산유국이었어요. 여전히 중요해. 자, 2016년에 주목할 필요 있겠죠. 오펙의 생산자들이 러시아들과 결탁을 해서 오펙 플러스를 이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독재자들이 희망하기에 그들이 뭐 하도록 하는 거죠? 오일 가격을 통제해야 되겠다. 지금 산유국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옛 동그라미. 어이구, 근데 너무 좋아. 왜? 인스테드 오브야. 이거 나데이와 마찬가지죠. 그럼 누가 중요합니까? 주절이 중요하죠. 자, 옛도 나오고 나데이 법비와 관련된 흑백 논리 같은 개념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근거 기반형으로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너무나도 좋은 게 예기치 않게 이런 표현들까지 있다라는 건 당연히 여기에서 안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계를 석유로 뒤덮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대신에 시추 업체가 아까 이 색깔로 칠했나요? 시추 업체가 자, 맞네요. 오펙과 같은 뭐를 얘네들은 자제력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일을 생산하고 가격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오히려 안 한 거야. 수익률을 증가시키라는 투자자들의 압력 아래에서도 그들은 엄격하게 통제를 했다는 거죠. 이 활동에 관련해서 100, 1배럴당 $100가 넘어갈 때에도.
자,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1번. 오랫동안 산유국들이 오일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과거에 산유국들 말고 시추 업체를 가난한 궁핍함이라고 묘사를 한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우리가 2번과 3번에 대해서 2023년 전에 몇 년 동안에는 시추 업체가 그들의 생산량을 극대화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면서 셰일 생산자들이 자 일단은 2023년 전후에 관련해서는 정확한 건 우리가 세 번째 문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4번은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왜? 자, 오일 시장의 주요 키 플레이어가 오일 생산량을 조정했다? 자, 이 말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산유국이 아니라 시추 업체에 관련된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관한 내용은 역시나 크로스를 해서 오답을 만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과 18번을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우리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문단이 총 3문단인데 위치가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서울시립대가 시간의 압박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해 본다면 철저하게 두 번째 문단에 관련해서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정답을 어디를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첫 번째 문단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학기 말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베스트 모든 사진이 빈칸한 그룹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학기 동안에 자, 이게 뭐에 관련돼? 이 빈칸에 관련해서 부연 설명이 되겠죠. 이 학생들은 분주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실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실패도 해보고 수백 개의 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들은 기술을 연마한 거죠. 지금은 얘네들은 뭐에 관련해서? 양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는 한편 다른 그룹이 있어요. 빈칸한 그룹은 완벽함에 관련해서 생각하고자 자리에 앉았어요. 결국에는 그들의 노력을 보여줬다, 보여주지 못했다. 거의 보여주지 못했더라. 자, 그러면 여기는 뭐에 관련돼서 지금 빈칸 B번 관련된 그룹은 완벽함이에요. 반대로 빈칸 A번에 관한 관점은 양적인 측면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A번이 양적인 부분이라면 빈칸 B번에 관련해서는 품질을 따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쉽게 2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10번 단락을 바로 이렇게 보기보다 여기 세 번째 단락부터 읽는 게 맞겠죠. 변화를 위해 최적의 계획을 찾는 데 있어서 수렁으로 빠지기가 쉽대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수렁 빠질까? 체중을 줄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또는 근육을 만들기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최고가 뭘까라는 것만 찾는 거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뭘 찾으려고 그래? 베스트 어프로치. 베스트가 자꾸 뭐였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베스트라기보다는 퍼펙션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는구나. 그러면 결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문가에 따르면은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뭐를 시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안 좋다.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거 안 좋아. 두 번째, 뭘 좀 해라. 품질보다는 양적인 측면을 좀 강조를 하겠다는 거죠. 그에 관련해서 빈칸 C번에 관한 부분은 최선은 선의 적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좋은데 그 베스트를 추가하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과 1번이 될 수 있겠죠. 나머지 선택지는 특별하게 헷갈릴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19번과 20번에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순서별과 그리고 밑줄 이해와 관련해서 출제된 논점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산소가 없고 또 메탄이
가득했던 환경에서 그런 역사 대부분 상당 부분 동안에 지구라는 곳은 동물들에게 환영받는 장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래 지구라는 곳은 어떤 장소는 아니었다? 생물들에게 환영받는 곳은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가장 초기 생명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다?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남긴 거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구 초기 환경에서 동물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구나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최초의 생명체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빈칸 A번. 자, 시아노박테리아가 나타남에 따라 그들이 변화를 알렸어요. 이제 막 시작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지구상의 첫 번째 광합성하는 애들이었죠.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다? 여기에서 산소가 나온 거죠. 결국에는. 자,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산소 증가로 인해서 어쨌든 다른 미생물들이 살기에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정리를 해보면 산소의 등장과 변환이죠. 다만 산소 증가로 인해서 다른 산소를 견디지 못하는 미생물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라 볼 수 있겠죠. 이어진 B번에 관련된 부분은 자, 내용을 요약해보면 세포가 복잡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C번에 관련돼서는 정리를 해보면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이 됩니다. D번에 관련해서는 캄브리아기의 폭발적 진화입니다. 결국엔 A, B, C, D로 바로 정답이 나와요. 왜? 지금 순서가 연대기적으로 시간순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A번을 읽었을 때 딱 바로 이어지네 만 잡아도 19번 문제는 바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제가 최초에 일단 여기까지 봤었고, 두 번째는 밑줄 이해와 관련해서 제대로 읽었을 때는 여기 마지막 D번 문단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또 기준을 잡았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때 캄브리아기는 생명체가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한 거죠. 또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더 액티브한 동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머리와 꼬리가 방향 이동을 위해서 먹이를 쫓기 위해서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자,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변화가 다가올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말기 정도에는 거의 모든 기존의 동물종들이 확립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새로운 종이 출현되기보다는 이미 형성된 동물 내 세부적인 진화와 발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가올 변화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자, 첫 번째, 1번은 우리가 소거할 수 있죠. 왜? 1번이 아니라 A번. 일단은 엄청난 산화 사건, 적어도 산소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걸 알았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엄청난 산소로 인해서 결국에 생물들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가올 부분은 우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1번과 4번 정도는 우리 지울 수 있어요. 굳이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소멸이라는 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일단 고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통되기 때문에. 그러면 B번이 맞을까? 아니면 D번이 맞을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D번에 관련돼서는 왜 지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발췌도키를 해야 되는데 D에 관련된 내용은 어디를 요약하면 C단락에 관련해서 요약을 해보면은 결국에 C단락 요약 자체가 다세포의 출현이기 때문에 다가올 부분에서 생기는 걸로는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D번에 관련해서는 발췌해서 소거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선지와 관련해서 정답이 B번과 C번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1번과 22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은 동의어를 물어보고 있는데 동의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정답 1번이 바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에서는 내용 유추와 관련해서 먼저 중심 소재가 대략적으로 양자 정보과학에 관련된 양자 기술에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시사하는 바가 주제 기반형인지 근거 기반형인지 유념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읽었던 부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표기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양자 정보과학과 기술이라는 부분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기본적인 물질에 관한 성질들을 레버리지해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자, 일단은 중심 소재라고 가정한다면 이런 것들이 융합을 해서 뭘 만든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만드는구나. 자, 그 다음 예시가 나오죠.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는 원칙적으로는 이라고 나와요. 원칙적으로는 원자와 광자의 고유한 특색을 활용을 해서 특정 유형의 문제들을 기하학적으로 빠르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저는 일단은 어디에 표시를 했느냐? 그냥 빠른 것도 아니고 기하학적으로 빠르다. 여기에 1차적으로 표시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교급 비교와 관련해서는 근거 기반형에 관련해서 대표적인 단서가 될 수 있죠. 자, 지난 몇십 년에 걸쳐서 이런 양자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기술을 만들어 왔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정보화 기술을 만들어 왔구나 라고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양자 역학 같은 기술들, 새로운 능력을 어디에? 시민들과 군사적 목적 모두를 위해서 가지고 왔대요. 이전에 양자와 관련된 기술에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했는데, 과거에서는 포함을 했는데, 자, 지금 분명히 new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 과학과 기술적 발전이 심지어는 더 뭐 할 수 있다?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 기술의 새로운 기능과 잠재력이라는 걸 시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는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는데 22번에서 지금 양자와 관련된 기술이 의학과 그리고 자동차 산업의 일부 혁신들에 이롭다. 우리가 두 번째 문단에서 MRI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자동차 산업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닐까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문제가 아니다. 내용 일치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용 일치와 그리고 내용 추론의 차이가 뭐죠? 다시 한번 내용 일치와 내용 추론의 차이가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차이를 모르는 상태로 자동차 산업은 없는데 틀렸어 이러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 일치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활용해서 글을 읽는 것을 내용 일치라고 불러요. 반면에 내용 유추와 추론에 관련된 요소는 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추측을 해서 글을 읽는 활동을 내용 유추와 추론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MRI라는 부분도 나왔고 다양한 요소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부분도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 양자 기술을 가진 국가가 상대국들보다는 취약하다면, 좀 열등하다면, 수준이 낮으면 국가 안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 읽어본 적 없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실제로 진짜 취약한가?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읽었을 때 글이 나열이 되고 있음을 좀 느껴야 돼요. 그래야만 정보가 많다는 걸 또 느낄 수 있거든요. 3번, 양자 컴퓨터가 전통 컴퓨터보다는 능률이 더 좋아요.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빠르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비교 대조를 통해 문제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4번. 이런 양자 정보과학과 기술은 일반인들의 이용이 금지되었다? 아니죠.
일반인들과 군사적 목적 모두를 위해서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고 했었지 이 부분에서 일반들이 이용 못해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4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4번 선택지처럼 그렇게 안 했어. 금지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걸 성급한 일반화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22번은 정답이 4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 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는 23번부터 2차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